안녕하세요. DJ의 AI 모닝콜입니다. 먼저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게요. 최근 여러 매체에 보도된 주요 소식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16조 원, SK가 5조 1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에 나섰습니다. 두 기업 모두 주식가치 상승과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승부수를 던진 상황입니다. 대규모 자사주 소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주가 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업들의 주주 친화적 경영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관련 뉴스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강승준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이 신용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선임됐습니다. 강 신임 이사장은 공학 분야 전문가로 30여 년간 교육과 연구에 몰두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보의 새로운 리더십이 도입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 지원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배경을 가진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기술기업들의 신용보증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신임 이사장이 어떤 경영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지 금융권과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성장 정책과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17개 분야를 지정해 집중 투자하는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제약회사 릴리와 손잡고 국내 유망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움직임 모두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여 바이오와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 가속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가 결합된 형태의 산업 육성 정책들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AI 관련 뉴스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에 보도된 주요 소식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아마존이 자사 웹사이트와 앱에서 헬스케어 AI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건강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의료 기록을 설명해주는 것은 물론 처방 전 갱신 관리와 병원 예약까지 도와주는 종합 서비스네요. 일반인들도 이제 복잡한 의료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 건강 관리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의료 분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메타와 관련된 뉴스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메타가 가짜 게시물로 화제를 모았던 AI 에이전트 소셜 네트워크 몰트북을 인수했네요. 몰트북은 AI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실제 사용자가 아닌 AI들이 만든 콘텐츠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메타는 몰트북의 상시 디렉토리를 통한 에이전트 연결 방식이 새롭다고 평가하면서 자사의 AI 전략에 활용할 계획인 것 같아요. 앞으로 메타의 소셜 플랫폼에서도 AI 에이전트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 것 같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실제 사용자 콘텐츠를 구분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AI 딥페이크 탐지 기술 확대에 대해 여러 각도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기존 AI 딥페이크 탐지 도구를 정치인, 언론인, 정부 관계자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발표했네요. 승인받지 않은 본인 얼굴이나 목소리가 사용된 콘텐츠를 발견하면 직접 신고해서 삭제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인들이 가짜 영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선거철이나 중요한 정치적 시기에 허위 정보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과 탐지 기술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도 비슷한 보호 기능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이제 IT 뉴스를 알아볼까요? 최근 여러 매체에 보도된 주요 소식부터 정리해드릴게요.
Y 콤비네이터 출신 스타트업 런애니웨어가 애플 실리콘용 AI 추론 엔진을 선보였습니다. 메탈알티라는 이름의 새로운 엔진은 기존 라먹스 PP나 애플의 MLX보다 빠른 성능을 자랑하며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까지 모두 커버합니다. 클라우드 없이 완전히 기기 내에서 음성 AI가 돌아간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API 키도 필요 없고요. 맥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애플 기기에서 AI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 같네요. 오픈소스로 공개된 RCLI 파이프라인을 통해 더 많은 개발자들이 음성 AI 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 뉴스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모빌리티 솔루션 회사 에이텍모빌리티가 2025년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 642억 원, 영업이익 6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네요. 작년 대비 매출은 38.3%, 영업이익은 21.6% 각각 감소했고 특히 당기순이익은 6억 원대로 무려 96.5%나 급감했습니다. 전년도 196억 원이었던 순이익이 6억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회사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모빌리티와 물류 자동화 업계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에이텍모빌리티의 실적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과학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최근 여러 매체에 보도된 주요 소식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년 만에 일본보다 낮아지면서 소위 3만 달러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한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4만 달러 선을 돌파하며 동북아시아 소득 1위 자리에 올랐다고 하네요.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내수 부진으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첨단 산업 경쟁력 회복 없이는 소득 역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연구진이 세포 핵내부 DNA에 수백 개의 대사 효소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각 조직과 암세포마다 고유한 효소 패턴을 보이며 일부 효소들은 손상된 DNA 주변에 모여 복구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발견된 대사와 유전자 조절 간의 연결고리는 암세포 성장과 치료 반응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각 조직별 핵대사 지문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암 치료법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릴게요. 최근 여러 매체에 보도된 주요 소식부터 정리해드릴게요. 메타의 전 수석 AI 과학자였던 얀 르쿤이 새로운 AI 스타트업 AMI 랩스를 설립하고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엔비디아, 테마색, 제프 베조스 등 굵직한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드라운드를 기록했네요. AI 업계의 거물급 인사가 독립해서 만든 회사에 이 정도 자금이 몰렸다는 건 AI 기술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앞으로 AMI 랩스가 어떤 혁신적인 AI 기술을 선보일지, 그리고 기존 빅테크 기업들과 어떤 경쟁을 펼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뉴스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AI 회사 엔트로픽이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부가 엔트로픽을 미군 공급망의 위험 요소라고 분류한 결정에 대해 정식으로 법적 이의 제기에 나선 겁니다. 엔트로픽 측은 공급망 위험 업체 명단에 오르게 되면 정부 계약 기회를 잃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내 AI 기업들의 정부 사업 참여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AI 분야 공급망 관리 정책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DJ의 AI 모닝콜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